좀 어수선하긴 한데 제가 지금 현장에 상황을 좀 살펴보고 차를 타고 오는 길에 보니까 지금도 비닐하우스들은 다 잠겨 있더군요. 다 잠겨 있고 뭐 안에 비품이나 농작물들이 지금 떠 있던데 얼마나 황망하시겠어요. 아까 여러분들 아마 10% 다 침수되고 지금 당장 집에 귀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상황 말씀 좀 들어보고 또 저희가 비록 뭐 야당이긴 하지만 그래도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억울하지 않게 또 한편으로 혹시 차별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뭐 누가 일부러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행정 절차나 또 이런 필요한 과정이 있어서 그럴 것 같으니까 그거 좀 지켜보시고 하여튼 여러분들 상황 말씀을 먼저 좀 듣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여러분들 오셨는데 그냥 얼굴만 이렇게 보시는 걸로 지금 시간이 남지 않아서 우리 익산 시장도 오시고 도에서 부이사님도 지금 나와 계셨고 아까 김관영 지사님도 현장에 오셨던 것 같은데 네. 자 그래서 여러분 마이크도 따로 준비된 거 있으면 혹시 무슨 마이크 하나 있나요?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많을 것 같아서 카메라 내려주세요. 네, 마이크 하나밖에 없다니까. 자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 다름이 아니고요. 저희 지역은 특정상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무슨 과학적인 근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지대가 제가 몇 년 전에 측량을 다 했어요. 농지를 전부 다 측량을 했어요. 우리 칠수 지역을. 그런데 이 지역이 뒷 지역보다 다 높아요.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수해를 입은 상황에서 이걸 극복을 해보자 해가지고 하천을 다 넓혔어요. 정부에서 넓혀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농수로가 개보수 공사를 해가지고 2배 이상 넓어지고 금강도 넓어졌잖아요. 그럼에도 이제 그 우회 지역에서 물이 이렇게 아래로 막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에 우리 지역으로 다 물이 밀려요.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배수 설치를 해가지고 그걸 다 빼내는 상관이 없지만 그 배수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금강물이 영부가 되니까 수문을 못 열어요. 근데 이 배수장으로만 물을 빼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용량을 다 감당을 못 하더라고요. 지금 창리하고 우리 지역만 특별한 거예요. 이게 전 지역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지역만 이제 수해를 입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 지역에 모인 분들이 그 하수 옆에 다 사시는 분들이에요. 이게 금강 뚝 아래 하천 옆에. 그러니까 하천에서 범람을 하고 위에 물이 밀려오고 금강물은 닫히고 그래가지고 우리들은 꼼짝없이 갇힌 거예요. 이게 다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해결할 방법을 지금 오늘 이해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더 기후가 국지성 이제 비도 더 많이 오고 할 텐데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지금 이거 재난 선포는 당연한 거고 앞으로가 저희는 더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노인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농지를 어떻게 변경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법을 규정을 국회에서 해가지고 특별 구역으로 선포를 해줘요. 저희를. 그렇잖아요. 금강도 우리 금강뿐만이 아니고 어느 강이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뚝 아래 하천 아래 그 농가들은 특별 재난법을 해가지고 우리들은 아니가 지원이 있는데 왜? 아니 그게 아니고 부족하다 그 말인 것 같은데? 아니죠. 그거는 제가 TV에 보니까 현장으로 가는 텐트가 다 그래, 텐트가 되고 이거 뭐가 있어요. 근데 여기 왜 텐트를 우리는 그게 하나도 없고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요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1,400의 이재들이 발생했는데 한 개의 텐트를 다 배포 써버려가지고 부족해요? 부족해서 그냥 빨리 나게 다른 간이 있어서 아 그건 시장님이 잘못하신 거죠. 자 잠깐 네 알겠어요. 이 텐트가 부족한 거는 사실은 시에서는 당장 구하기는 어려울 텐데 도에서 좀 남는 지역 많잖아요. 다른 군 지역에 남는데 많은데 빨리 좀 지원 좀 해주세요. 지금 빨리 전화하세요. 여기 전화하시고 빨리 일로 보내라고 하십시오. 당국에서. 자, 그거는 아마 이게 일시적으로 저희가 이제 익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그 비품이 갑자기 많이 급해가지고 지금 현재 좀 부족한 모양인데 다른 시군에 있는 거 도에
저 지원하라고 했어요. 곧 해결될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가족 단위의 1대1 지원이 필요해요. 안 그랬으면 이 얘기를 이미 들어가지고 했을 텐데 우리 시장님 잘못은 아닙니다. 시에 있는 건 뭐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시에 부족하다니까 좀 이해하시고요. 얘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평소에. 저도 한 말씀.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제가 재난지역 선포 문제는,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여기가 지금, 600 몇십 세대가 침수되고, 이재민이 1,100 명이라는데, 보통 수십 년 만에 있는 재해라서, 물론 법에 일정한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고, 요즘은 읍면 단위로도 선포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익산에서 시에서도 최대한 빨리 요청하고 우리 당도 좀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해서 최대한 빨리 지정될 수 있도록 할게요. 네, 뭐 다른 데 이미 했는데 왜 우리가 안 하냐 점수할 수 있는데 뭐 절차가 진행 중인 것 같으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고. 부담만이 어제부터 와 있습니다. 네, 네. 곧 절차가 끝나면 잘 해결될 것 같고요. 아까 그 배수 구조적인 문제가 이제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기본적인 배수량 부족 문제도 있을 거고, 또 그나마 수십 년 동안 괜찮았던 게 이런 거는 요즘 이상 기후 때문에, 우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 사실 좀 당장은 해결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배수 펌프를 지금 증설 중이라고 하니까 아마 제가 보기엔 그걸로도 부족할 겁니다. 부족할 거고, 결국 이런 경우에는 정말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지금까지의 기준과는 전혀 새로운 기준으로 방제 시설을 해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는. 앞으로는 과거 기준으로는 대응이 안 되거든요. 지금은 사실 경기도 나쁘고 이럴 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이런 방제 시설이나 기반 시설 투자를 하는 거예요. 뭐 저희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정부를 설득해서 이럴 때 일자리도 만들고 경기 좋을 때가 아니라 경기 나쁠 때 사회 기반 시설 투자를 할 때다. 방제 시설 포함해서 저희 그런 생각을 하니까 어쨌든 정부를 계속 저희가 협의해서 정부와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할 텐데 당장의 대책은 아닙니다. 물론 다음 세대라도 그때 볼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하겠고요. 지금 현재 여러분 침수돼서 지금 집에를 못 가는데 아마 상당 기간 동안은 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아까 제가 우리 시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제 임시 주거 지원을 지금 이런 상태로 견디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임시 주거 시설을 따로따로 해야죠. 지금 뭐 가옥이 완전히 파괴되거나 이런 경우 혹시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물에 잠기면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맥주가 꽉 쪄져 있고 아무도 없고 막 집안인데 아무도 체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책을 잘 해주시면 근데 여기 전북이 상포가 재난이 되면 전북 익산시 이 상포마을 이걸 안 하고 강경이나 금강 하천 뭐 그런 식으로 피해가 된다 이런 말만 하는데 여기 상포가 뭐 펜스가 됐다 뭐 중포가 저기 됐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 게 앞으로는 어느 분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상포 기준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가 손해를 나는데 강경을 내니까 강경만 여기 일대지 무슨 몇 가 없잖아. 한포로 상포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기를 꼭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해는 우리가 있는데 왜 딴 동네 얘기를 하냐 그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또 하실 말씀 있으신 분?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했던 얘기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 왜냐면 또 저희 대표님이 저희들 아프다 좀 오셨어요. 네.
자, 지금 또 하실 말씀 마이크를 가져왔어요. 다른 사람들. 자, 그 소리, 자, 그 소리 다 하셨어요? 네. 우리 표현이 재밌으시네. 우리 어머니 하실 말씀 해주시죠. 들어갔는데 이 다리가 금방 내가 피부성에 생겨가고 여기 막을 발랐거든요. 근데 우렁 피부는 내가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우렁들이 다 나왔지. 그러고 또 저기 하니까 그 기름 거기서 그러니까 기름이 연출됐지. 화장실 넘어졌지. 그런 데다가 하우스들에 자기들이 쓰는 농약들을 저장을 해놨던 것을 보관을 해놨잖아요. 근데 그 농약이 다 유출이 돼서 쏟아내니까 이 뼈풍이 열어지는 바람에 논에 쓸려갖고 이게 물이 와갖고 그 뚜껑 밑으로 이렇게 했는데 마을에 들어가면 그 농약 냄새하고 기름 냄새가 겹쳐졌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들어갔다 다시 머리가 아파서 나와가지고 그러면은 그 손해액에 우리가 기본 들어간 기본금은 나와죠. 재보험서. 근데 우리 이익금을 특별재난에서 만약에 보조가 적게 나오면 제가 알기로는 그거 별거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 우리 도에서 그걸 보조를 해줄 겁니까? 네. 농약이나 대파나 이런 거 자, 어머니, 네, 시장님. 네. 그 문제는 이제 법적 보상 문제라 여기서 얘기해도 좀 답은 안 나오고 농작물 풍수의 보험 이거는 실제로는 보상이 매우 적어요. 물론 보험을 적게 냈으니까 적게 나오는 것이긴 한데 그 외에 손해가 가는데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거는 나라가 법으로 보상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지원 뭐 어디 의원금을 받아서 지원을 해드리거나 뭐 이런 정도일 텐데 그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건 좀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걸로. 아니 같이 계실 때 우리 농가들 있을 때 지금 참여하기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없을 때는 다를 나중에 여기 제가 가고 난 다음에 오신께 혼자가 놓고 오늘 뭐 다른 데 좀 지금 이 동네는 제일 심각한 상황이니까 우리 시장님 시간 내신 김에 나오지 말고 여기 계속 안에 계시면서 우리 그런 얘기를 마저 좀 하세요. 아, 그리고 또 있어요. 또 있거든요.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제 기름 유출이 이렇게 돼갖고요. 이제 비닐하우스가 지금 이제 바람 불어서 찢어지고 뭐하는 건 없잖아요. 그런데 그 기름으로 해서 비닐가 지금 다 이제 기름 투성이가 됐거든요. 그 비닐로 가를 일도 이게 농민들 네. 큰 돈이라고. 안 걸어야 돈이 지금 이게 어떻게 하냐 갈아야 되는데. 피해가 아주 다양해서 우리 어머니 아까 어머니 잘 안 들리시군요. 우리 어머니 아까 그 기름 피해 말씀하셨었는데요. 어쨌든 이제 복구 문제를 기름 피해뿐만이 아니고 아까 제가 오다 보니까 제가 비닐하우스 식사에 들어갔더니 다 잠겨 있고 집도 보니까 잠깐 잠겼다 빠졌다 보니까 사람이 지금 있는 데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렁이가 집 마당에 네. 장미나무 줄기에다가 알을 낳았더라고요. 제가 우렁 농사를 짓거든요. 네네. 나바 우렁 농장인데 아침에 물이 물에 나와가지고. 네, 냉동실에 그 살우렁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러는데 들어가지를 못해서 그걸 꺼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갔더니 우렁이 막 길이고 어디고 사방팔방 우렁이 다 나와가지고 그렇게 난리가 났더라. 어떻게 손을 못 보고 들어가지를 못해요. 입구가 막혀갖고 그 냉동실도 다 꺼져버리고 정원에 장미나무에다가 우렁이 네. 알을 낳았더라고요. 비닐이고 어디고 다 우렁 알을 까놓고 걔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 다 도망가 버리겠네요. 네, 너무 좀 도와주. 공사 많이 해주실 거고요. 네, 저희가 지원할 때 그런 지원은 시에서도 많이 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청소를 하든지 아까 비닐하우스도 걷어내고 다시 덮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지원들은 좀 시에서 이번 건 방법이 아니니까 최대한 동원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당에서도 여러분들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또
많은 인력과 자원 장비들이 동원될 수 있도록 저희도 관심 많이 갖고 또 독려하고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자체적인 일도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장님 언제쯤 같은데? 전주에서 2시까지. 자 잠깐만. 자 우리 도에서 조치를 해서 아까 그 텐트 각기 가구가 쓸 수 있는 텐트 전주에서 2시까지 갖다 준다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각각 따로 사생활 보호되게 활동할 수 있을 거예요. 좀 일찍 해주시기 감사합니다. 네네네 그래요. 네 또. 딸내미가 어제부터 얘가 한줄을 쓰면서 얘가 좀 못 먹였어요. 그리고 민영 씨는 제발 집에서 보내고 싶어 하거든요. 지금 되게 합병도 의원님 아들이 갖고 다녀서 참 보람이에요. 최대한 빨리 복구해서 비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피해서 보여서 좀 보여서 이게 빨리빨리 지어주고 오셨죠? 다른 데서 갖다 줬다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크게 말씀하세요. 네, 지금요, 그 하우스 안에 농기계가 지금 미처 못 가준 양반들이 저 겁나게 생겨 있어요. 농기계가. 그러니까 그것 좀 수리할 수 있는 그 지원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농기구가 침수돼서 지금 다 고장났다는 얘기가 여러 군데에서 들리던데 농기구 수리 보수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지원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군요. 네. 어쨌든 뭐 법률을 개정해서 뭐 지원하면 저희가 챙겨보기로 하고요. 근데 농기구 뭐 수리 보조나 이건 사실은 할 수 있어요. 이건 기부행위 아니고 이거는 농협 이런 데 협약을 했든지 지원하고 농협 우리가 지원해주고 이런 방식이 물론 직접 지원은 빠져 있는데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이런 간접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따가 제가 또 기차 시간 때문에 올라가면 우리 시장님하고 소소한 얘기 그러나 매우 중요한 얘기 많이 나누세요. 그리고 평소에 하고 싶은 얘기 하세요. 이런저런 얘기 또 우리 시장님도 이런 거 설명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또 다른 분. 자 그럼 지금 망성면 전체가 다른 데도 지금 많이 침수가 됐는데 여기 화산일 지역으로 와서 보니까 침수가 너무 심해서 저희가 다른 지역은 지금 말을 못하고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나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저희 농업 전체적인 문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원님께 전에 이제 국민총 행진인가 거기에서 의원님이 토론하는 걸 보았어요. 근데 농업에도 그래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이렇게 물에 잠기고 하고 보고하고 그걸 중요한 게 아니라 농업의 기본적인 틀을 좀 잘 잡아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각자 자기 논에 수중보다 수통 이런 거 설치해가지고 정말 노력을 하면서 물을 품었어요. 근데 역류한 그 물 때문에 이게 다 잠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역류에 대한 그 부분 원인을 좀 찾아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여기 와보니까 아까 이제 부지사님이 이제 텐트 해주신다고 하는데 제가 이틀 전에 왔을 때 정말 너무 열악해가지고 이 상황들을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전염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취약하니까 망성면 내천리 지역이라는 곳에 상추를 아주 많이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 지역도 피해가 아주 막심한데 거의도 100% 가까이 피해를 봤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쪽 내가 전혀 안 나와가지고 제가 감이 나눴습니다. 이쪽 지역도 특별히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지금 다녀오신 곳은 망성면 화산리 지역이고, 네, 내천리 지역도 들으셨나요? 예. 저희가 농촌에 보면은 다 이렇게 고령화돼서 인력을 많이 써요. 지금 인력들 쓰는 인력들이 일이 없어요. 그리고 숙소도 거의 우리 장려서 갈 곳이 없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도 좀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우리 힘드신 와중에 하실 말씀, 저한테 하실 말씀은 다 하셨죠? 네. 이렇게 답답할 때는 말이라도 하면 조금 나아지긴 합니다. 그래도 얼마나 처한 상황이 힘들고 황망하겠어요. 아까 오시던 분 어디 가셨나요? 다 그런 심정이실 거예요,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거고요. 아까 어떤 분이 그러시던데 이거 원래 나라가 하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던데 그 말이 맞습니다. 이럴 때 국가가 필요하죠. 이럴 때 의지할 수 있으라고 우리가 평소에 세금도 내고 또 선거도 열심히 하고 나라에서 시키면 소리 안 하고 편한 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거야 우리 좀 더 잘 살게 해달라고, 우리도 안전하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의무도 부담하는 거니까 이런 어려울 때 정부가 나서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중앙정부도 있고 전북도도 있고 익산시도 있고, 그래서 이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서 여러분들 지금 당장 겪고 있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지원해드려야 하고, 또 여러분들 피해 입고 또 어렵게 상황이 많이 악화된 것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위한 지원도 필요하고, 또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나 지원도 해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정부가 할 일이고, 좀 더 크게 길게 보면 이런 피해가 아예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예산 투입해서 방제시설, 방수시설 만들고, 또 우리 다음 세대라도 이런 수지에 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그런 거 하려고 있는 거죠. 아까 우리 민주당 많이 지지해 주는데 뭘 우리한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 하셔서 제가 매우 죄송했어요. 저희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필요한 제도나 이런 입법이 필요한 건 저희가 하고, 또 저희가 이제 직접적 권한은 별로 없으니까 중앙정부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 지원, 또 필요한 대책에 충분한 수립, 이런 것들 저희가 요청드리고, 또 지금 현재 당장 필요한 인력 장비 지원도 좀 최대한으로 해달라고 요청하고, 전북도와 익산시는 저희하고 협조적인 관계에 있으니까 지금도 바로 해결해 주시는 거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피해 복구나 앞으로 피해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문제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다녀도 당장의 큰 도움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로서도 답답하고 걱정되고, 이렇게 얼굴 하나 뵙고 말씀이라도. 그래서 우리 이 망성면을 여기뿐만이 아니라 아까 내출님도 말씀하셨는데 저쪽 우영리 쪽에도 집까지 붙여가지고 거기도 난리 났었고, 망성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이번에 진짜 특별 재난지역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진짜 좀 노력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주셔서 이렇게 애로사 들어주시고 그래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